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2022년에 치러진 김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번부터 14번까지의 풀이를 진행했고요. 지금은 15번부터 20번까지 나머지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고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시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번 시험을 보면서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평가라는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분석이겠죠. 평가라고 해서 어떤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시험 준비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15번부터 문제를 살펴보면요. 15번은 자 L1이라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이건 그림을 살펴보면 되겠죠. L2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 D. 자, 이때 1사분면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4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는 OC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또 L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죠.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조건이 많으면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빨리 안 끝나죠. 이제 주는 조건도 굉장히 많고 빨리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겠는데 자꾸 조건을 주고 하니까 조건이 많아서 좋다기보다는 이게 뭐가 복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일 텐데, 자, 이럴 때 침착하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눈여겨볼 거는 직선 L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식을 무조건 이렇게 세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방법보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이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절대값의 b가 1대 3이라는 얘기니까 a의 좌표를 k, 0이라고 둔다면 b의 좌표를 0,3k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쓸 조건은 A가 선분 OC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C는 2K,0이라고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쓸 조건은 뭐냐면 문제에서 삼각형 PDB하고 삼각형 PAC의 넓이가 4로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일단 넓이가 4라는 건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저는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면, 그냥 넓이가 같구나 이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과 결국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은 이 부분은 공통으로 같으니까, 이 부분이 공통으로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성질을 쓴다면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자, BOA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COD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한번 식을 세워보면 자, 삼각형 AOB의 넓이는 자, 밑변은 K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3K가 되고 따라서 나누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삼각형 자 COD의 넓이하고 같으니까요. COD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밑변이 2K 그 다음에 높이가 OD의 길이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선분 OD의 길이가 2분의 3K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점 D의 좌표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깔끔하게 그림을 정리해 놓고 다시 써보면 네, 점 D가 0,2분의 3K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볼 때 긴장을 하면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결국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A는 OC의 중점이고 D는 OB의 중점이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B하고 C를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그어보면 삼각형 OBC에서 지금 점 P가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되거든요. 네, 점 P가 삼각형 OBC의 무게중심이 되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4라는 얘기는 결국 전체 삼각형 OBC의 넓이가 4, 6개, 즉 24의 넓이를 갖는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K를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죠. 왜냐면 밑변의 길이는 2K이고 높이가 3K가 되니까 2K 곱하기 3K 나누기 2를 한 게 24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 따라서 3K 제곱이 24니까 K 제곱은 8, 즉 K가 2루트 2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의 좌표는 4루트 2,0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0,6루트 2가 되고요. 뭐 여기 원점이니까 당연히 0,0이겠죠. 그럼 점 P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3분의 4 루트 2, 2 루트 2라는 좌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표에 X좌표와 Y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3분의 1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침착하게 풀어서 각각 A가 그리고 D가 OC의 중점, OB의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바로 점 P라는 걸 찾을 수만 있다면은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일단 맨 처음에 어떤 원이 주어져 있고요. 이 원은 지금 최초에, 자, 요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원을 나타내는 식이고요. 뭐 일단은 중심과 반지름은 나중에 구하기로 하고, 문제를 더 살펴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그 테두리를 나타낸 원을 P와 Q를 지나는 선에 의해서 이제 한번 접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빗금친 부분을 PQ를 지나는 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더니, 자, 이제 색칠된 부분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 부분만 봐도 시험 대비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나 이거 접어서 하는 문제 풀어본 적 있는데 라고 아마 생각이 들 텐데요. 뭐 문제를 외워서 푼다기보다도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접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 원이 X축과 3,0이라는 점에서 접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요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제 접어서 만들어진 요 세 원이 3,0에서 접하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간 곳에 중심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최초에 주어졌던 원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원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36이라고 정리가 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6이었거든요. 6.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나타낸 이 원도 반지름이 6이어야 돼요. 왜냐면 기존의 원을 접어서 만들어진 원이니까 크기는 똑같겠죠. 다만 중심이 이동한 것 뿐이니까.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자, 접점에서 6만큼 내려온 곳에 중심이 위치할 거고, 따라서 중심은 3,-6 그리고 반지름은 6인 그런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접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원은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은 36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2y 플러스 9는 0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네모친 요 두 식을 빼면,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뭐가 나오죠? P와 Q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둘이 빼면 이제 1번에서 2번을 뺀다라고 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9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좀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PQ라는 직선이, 자, PQ를 지나는 직선이, 자, 4x-2y 빼기 19는 0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 P와 Q를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즉 평행한 직선이 색칠된 부분과 만날 때 y절편이 가장 클 때는 언제고 가장 작을 때는 언제인지 그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색칠된 부분과 만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 직선이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일 때 색칠된 부분과 만나려면 이렇게 접할 때까지가 가능하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PQ를 지나는 직선일 때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가 y절편이 가장 크고, 또 계속 이동시켜 보면은 PQ를 지나는 직선일 때가 y절편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PQ를 지나는 직선은 이미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접할 때를 구해보면,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2x-y 더하기 k는 0이라고 식을 세우고서, 자, 아까 중심이 뭐라 그랬죠? 중심이 3,-6이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또 6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 되겠네. 자,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6과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면 이제 y절편이 가장 클 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뭐 접었다라는 거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침착하게 뭐 자기가 공부했던 문제를 뭐 경험을 살려서 떠올리면 뭐 잘 풀릴 거고요. 또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부담되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잘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요, 17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제가 일단 풀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게 이제 일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께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인데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변을 제외한 한 변의 길이가 1인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와 DEF가 있다. ABC와 DEF는 결국에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 각각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L1이라는 직선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L2라는 직선이 역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삼각형 ABC의 꼭지점 A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인대요. 그럼 그 말은 뭐죠? 결국에 이 삼각형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조건이 왜 있냐면, 자, 단 두 변 AB와 D는 항상 Y축에 평행하게 움직인다. 즉 무슨 얘기냐면, A는 여기 붙어 있는데 뭐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AB가 Y축에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를 놓고 막 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뭐 쉽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점 C의 자취가 직선 L1에 평행할 거고, 점 D의 자취도 마찬가지로 L2에 평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네 라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푼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직선 L1과 L2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가 되겠죠. 얘가 루트 2, 루트 2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2루트 2를 뺀 게 바로 거리의 최소값이다 라고 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답이 보기에 2번이라고 나올 텐데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왜 정답이 아닌가, 이게 한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 그림이 마치 L1이라는 직선과 삼각형 ABC에서 AC가 서로 수직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L2라는 직선과 또 삼각형 DEF에서 DF가 역시 수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C의 자취가 L1과 평행한 직선이고 또 D의 자취가 L2와 평행한 직선이 될 테니까 둘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두 직선 사이 거리에서 이거하고 이거 각각 루트 2, 루트 2를 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림이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L1의 기울기는 지금 3분의 4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X축하고 Y축이 있을 때, 자,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한 요쯤이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요쯤이라고 하게 되고, 역시 L2도 이런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둘이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각이 90도가 아니에요. 90도가 아니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일단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더 좋긴 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문제를 잘 풀어볼게요. 자, 그림을 살짝 수정하면 L1을 좀 이렇게 그려야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L1을 예로 하고 지금 식이 4x-3y 더하기 10은 0이라고 한다면, 자, C라는 점은 뭐냐면 A, 즉 L1이라는 직선 위의 점 A가 Y축으로는 마이너스 2, X축으로는 이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C거든요. 한마디로 C의 좌취는 뭐가 되냐면 C의 좌취는 L1이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는 2,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자취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해보면 4배의 X-2 빼기 3배의 Y 플러스 2 더하기 10은 0이라고 되기 때문에 4x-3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아마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L2도 사실 실제 기울기 한 이쯤 이쯤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점 D의 자취는 역시 이렇게 되고, 방금과 마찬가지로 직선 L2를 X축으로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한 그 결과물이 점 D의 자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L2도 식이 4x-3y 빼기 20은 0이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X 대신 X 플러스 2, Y축으로는 이만큼이니까 Y 빼기 2를 넣어서 식을 구하면, 자, 이거는 4x-3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직선과 그리고 아까 구한 요 직선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바로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두 직선 사이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뭐 직선이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지금은 뭐 1,0을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1,0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쉽다고 한 건 뭐였냐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1과 L2가 마치 AC라는 것과 수직, DF와 수직인 것처럼 이제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L1과 L2의 거리에서 빗변의 길이 루트 2, 루트 2 두 개를 빼서 2번을 답이라고 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저는 수학시험 문제만큼은 좀 그림을 정확히 그려줬으면 좋겠고, 또 이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데다가 정답 중에서 정말 그렇게 풀어도 나올 수 있는 답이 보기 중에 2번으로 있다라는 거는 좀 학생들을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치 실수를 하게끔 유도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수학시험이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틀리면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러면 학생들도 결과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약간 함정에 빠져서 문제를 틀리게 되면 정말 수학이 싫어져요.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틀린 이유가 이렇게 너무 어이없는 부분에서 틀려버리면 수학 공부를 뭐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열심히 할 이유가 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에서 그림만큼은 좀 정확히 그려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L1과 L2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예를 그려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지금 그 기울기 같은 것도 딱 정해져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림은 좀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놓고 학생들이
그거를 좀 더 잘 풀 수 있게끔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유도해주는 그런 문제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사실 저는 좀 위로하고 싶어요. 굉장히 사실 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빗변의 길이 루트 2, 루트 2만큼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잘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좀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18번 문제인데요. 18번 문제도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C1, C2, C3 세 개의 원이 조건에 주어지는데 이 세 번째 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푸는데 C1, C2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C3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걸 왜 줬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없어도 문제의 조건을 잘 이용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집어넣을 의도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보시고서 C3를 활용해서 어떤 풀이를 하는 법을 찾은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C1, C2하고 점 P만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가 양수라고 했고 C1은 중심이 2A,0이고 반지름이 2A니까 Y축에 접하겠죠. C2도 중심이 마이너스 3A,0이고 반지름이 3A니까 역시 Y축에 접하는 그런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일단 C1이 2A,0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2A인 이런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2는 마이너스 3A,0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3A인 이런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 P가 혹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X좌표하고 Y좌표의 관계를 보면 Y좌표가 X좌표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저 점 P라는 저 점의 위치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 위의 점이 될 거예요. 이 직선 위의 점인데 여기에서 글쎄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지 뭐 좀 그렇게 왜 그걸 구해보나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점 P하고 마이너스 3A,0 즉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점 P가 즉 마이너스 5분의 6A, 5분의 12A라는 점과 마이너스 3A, 0이라는 점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게 딱 3A가 나와요. 3A. 즉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를 구했더니 반지름 3A랑 똑같은 거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점 P는 2점 아니면 2점이겠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일 리는 없으니까 바로 요 점이 점 P가 됩니다. 따라서 점 P와 C1 오른쪽에 있는 원이죠. 그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는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바로 요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 P와 C2 위에 임의의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최대인 점을 R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쭉 중심하고 연장했을 때 요 점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R이 되겠죠. 그때 바로 요 QR의 길이가 2가 되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점 P에서 요 2A,0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그게 4A가 나와요. 그래서 PQ의 길이는 2A고 그 다음에 뭐 PR의 길이는 당연히 지름이니까 6A가 되겠죠. 근데 이때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점 P, 잠깐 색깔을 바꿔서 제가 좀 표현을 해주면 자, 점 P하고 오른쪽 원의 중심인 2A,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아이고 자, 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점 P가 마이너스 5분의 6A, 5분의 12A고 그 다음에 중심이 2A, 0이니까요. 자, X가 증가한 양을 우리가 구해보면 5분의 4A가 되고 그 다음에 Y가 5분의 4A가 아니죠. 계산을 자, 계산 뭐가 되면 5분의 16A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5분의 12A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그리고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기울기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PR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자,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6A, 5분의 12A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0의 기울기니까 자 5분의 9a만큼 증가한 거분의 5분의 12a만큼 증가한 거니까 3분의 4라는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뭐 눈치채셨겠지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이 길이가 2a 그리고 이 길이가 6a라고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아마 1번이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풀이를 보셨다시피 저는 세 번째 원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냥 단순히 헷갈리게 하려고 낸 거는 아닐 텐데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논수령 1번과 2번이 남았는데요. 논수령이 굉장히 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논수령 1번은 자 중심이 다음 원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게 되니까 이 직선 뭐 두 개 y는 x, y는 마이너스 x와 요 원의 교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점이 되겠죠. 그래서 y는 x하고의 교점,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을 구해서 그 원의 방정식만 구하면 뭐 원 위의 점 중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가장 작아질 때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하고의 교점을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4분의 25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전개를 하면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4분의 13은 4분의 25가 될 테니까 자 2x 제곱 빼기 x 더하 빼기 4분의 12는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1 뭐 이렇게 되니까 x의 좌표가 하나는 2분의 3 하나는 마이너스 1이어서 중심이 2분의 3, 2분의 3이고 반지름도 2분의 3이 원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런 원이거나 될 텐데 당연히 지금 반지름이 2분의 3보다는 1이 작으니까 여기에서 더 작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원을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이렇게 여기다 잘 그려볼게요. x축, y축에 모두 접하니까 원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원점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가장 가까운 거는 사실 이제 요 점이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루트 2인데 루트 2에서 반지름 1을 빼면 되니까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이제 최소값이겠죠. 이거는 이제 y는 x라는 것과의 교점을 구한 거고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아마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교점을 구해서 반지름이 더 작은 원을 택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답게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풀이 과정을 잘 쓰는 거에 좀 더 집중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뭐 논술형 2번 문제도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많이 다룬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취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떤 고정된 정점 두 개가 있고 그 두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의 자취는 결국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이거를 우리가 뭐 많이 풀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준 뒤에 정점을 줬죠. 정점을 주고 그때 이제 몇 대 몇인지를 알려주는 조건을 준 뒤에 자 다음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구해서 이제 두 점 교점이겠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즉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앞서 살펴봤던 그 접어서 푸는 문제에서 그 접는 선, 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도 원과 원의 차를 이용해서 직선 구하는 걸 풀어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풀었던 학생이라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는 자취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겠죠.
참고로 제가 하나만 좀 구해보면 지금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PA의 길이와 PO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라는 얘기니까 점 P는 이제 A와 O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3분의 4,0이고 B가 마이너스 3,0이니까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각각을 구해서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면 됩니다. 네. 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PB가 3PO라는 얘기는 자 이거는 PB의 길이 대 PO의 길이의 비가 3대 1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B가 지금 마이너스 3,0이고 원점이 0,0이니까 여기까지 길이의 비가 3대 1인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서 역시 원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구한 원의 두 결과물을 뺀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점 P1과 P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출 분석을 마쳤는데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많이 연습해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정해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저는 좀 무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뭐 학생들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좀 한번 자기 공부하는 방법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블랙라벨 뭐 절대 등급 같은 어려운 문제집들을 풀어서 성적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꼭 맞출 수 있는 훈련을 중요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집을 더 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허둥지둥대다가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접근보다는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먼저 한 뒤에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포고 시험 문제는 저는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학생들이 준비한 거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래도 실력 발휘를 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18번에서 좀 그림이 학생들이 좀 문제를 풀기에 더 좋게끔 친절한 그림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18번에서 이 세 번째 원의 조건이 도대체 왜 주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정도면 저는 학생들을 그래도 많이 배려한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던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80점 이상의 어떤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가 조금 더 욕심낸다면 90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시험 결과가 아쉬운 학생들이 굉장히 또 저에게 원망을 할 것 같아서 네, 7, 80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어쨌든 다음에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출문제 분석 영상을 계속 올리려고 하니까요. 또 공부를 하는데 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문제를 간략하게 보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어떤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고 또 좀 더 다양한 문제 풀이를 또 소개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어떤 접근법, 그 문제를 분석하는 법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올릴 예정이니까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